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한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로 인해서요 올해와 내년 국내 최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는 23포인트 상승한 296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2월 들어서 3일째 강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이죠. 21포인트 오른 99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1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요 체감 지수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죠. 등락 종목 수를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804개, 하락 종목은 95개에 그친 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1178개, 하락 종목이 216개에 불과하다. 그죠? 예,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종목뿐이 아니라 업종 대표주도 시장을 이끄는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과 중국 증시는 1%, 0.9% 상승한 반면에 대만 증시만 0.1% 하락 마감이죠. 자,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중 고점 대비해서 대만은 1.8% 하락에 그쳤어요. 거의 사상 최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은 한 9% 가까이 그죠? 지금 하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가 0.1% 하락세, 나스닥도 1.9%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요. 올해 연중 고점 대비하면은 한 5%에서 6%대 지금 하락한 상태다. 그러면 키 맞추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하락 속에서도 3일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최대 규모는 5,000명이 나오는데도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 반전. 그러니까 최근에 2,800포인트를 저점 찍고, 그러니까 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와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죠. 국내 증시 아까 봐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거래소 시장은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5% 상승한 상태지만은 고점 대비하면 10%가 아직도 내려온 상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올해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서 추가적인 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바로 치고 가는 힘은 아마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1월 달에 11월 말일날 장 막판에 외국인 기관들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주가 관리한 차원에서 장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저는 이번 주죠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벤트가 하나가 끝나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4원 20전이 상승해서 다시 1180원대 오르는죠. 부담되고, 거래대금도 주가는 오르는데 크게 증가 안 해요. 10조 3천억대. 그죠?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죠? 모습이고, 거래량도 5억 주도 안 되죠.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수 상승도, 그러니까 하락도 제한적이지만은 상승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선물 미결제를 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12월 물에는 한 8,000계약 가까이 감소를 했지만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내년 3월물에도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8,000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수 매도 그렇죠? 그러면은 12월물이 3월물로 2월이 롤오버가 잘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1,600억 거래소 시장 쪽에 매수했고,
코스닥 쪽에서도 1600억 순매수, 선물 시장 쪽에서는 2800억, 좀 안정적인 모습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9일날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수급에서 최근 들어서 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연기금의 순매수죠. 지난 금요일에도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1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지난 10월에서부터 11월 말까지 한 두 달 동안에 연기금이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1조 4천억이 넘는 큰 금액의 매도를 보였는데, 12월 들어서 1, 2, 3일 동안에는 3,100억대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게 좀 증가, 뭐 한 13조 원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것이 여력이 있다고 꼭 순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력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2월 달 들어서 그동안에 매도를 했던 코스피 시장 쪽에서 오히려 순매수서 연기금이 지난 11월 달에도 매수한 종목을 눈여겨보자. 우리 관심 종목에서 이러이러한 종목군들이 연기금이 11월 달에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이 오히려 주가 상승률은 좀 더 높다. 그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 종합지수가 3일째 강세가 이어지는데 약간 손바뀜, 지난 금요일 일어나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은 쉬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상승하면서 역상관 관계에 있는, 그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우리가 말하는 2차전지라든지 K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낙폭이 심화되니까 금요일 날은 강한 상승이죠. 자,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주도주는 좀 바뀌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이 턴했을 때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판단에서 저는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기,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스마트폰 부품이죠. 폴더폰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지난 금요일은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지만은 2, 3일 뜨고 또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가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다시 매기가 확산되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최근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분들로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뭐 6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거의 뭐 무증상이거나 미열만 있는 경증 이하 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독일 전문가는 오미크론이 팬데믹을 종식시켜줄 크리스마스 선물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했고, 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으로 생긴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좀 역량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 드려서 너무 시장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아니면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당분간은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만기고 날 한번 움직임 또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때까지는 반도체,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스마트폰,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 가입 문이 있어요.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실적 분석인데요. 자, 먼저 어젠가요? 리포트가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업황 상승세로 제조 장비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요.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31조 6천억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를 하면서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에 따랐죠. 자, 국제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협회에서 따르면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지속한 덕분에 수입의 3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주요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장비 매출은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장비주들 한번 오늘 살펴보면은, 자, 장비주들 보면은 우리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유진테크, 그렇죠? 유진테크 우리가 이 한두 달 전서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223억인데 올해 800억대, 내년은 1300억,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했죠. 자, 유진테크는 증착 장비 업체로서요. 그동안에는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컸는데 점차적으로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잘하면은 하이닉스 비중을 추월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향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최대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유진테크, 그렇죠? 자, 그리고 원익 IPS인데요. 이 원익 IPS는 삼성전자 쪽에 있죠. 매출 비중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원익 IPS에 지분 3.7%를 투자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도 3.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실적 부분 보면은 작년에 1,400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1,900억대. 특히인데 이게 1,900억인데 4분기에는 소폭 적자가 나올 걸로 보죠.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는 2,300억대죠. 자, 실적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테크처럼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겠죠. 1,400억에서 1,900억, 내년에도 2,300억 정도 그친다죠. 뭐 내년에 그러면 한 20% 정도 성장에 그친다죠. 그러면 어차피 올해 크게 증가한 것보다 내년 크게 증가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PSK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PSK도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작년에 매출이 316억에서 올해 900억대로 크게 증가하는데 내년에 1000억대밖에 안 되죠. 증가율이 뭐 한 10% 조금 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죠. 그리고 테스도 보면요. 반도체 전공준 중에서 방막 형성을 위해 상당히 얘도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17억인데 올해 675, 한 100% 증가했죠. 근데 내년에 683억. 그죠? 내년에 증가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 가스 스크러버, 그리고 또 칠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얘도 322억 작년에, 그리고 올해 499억, 내년에는 640억. 그러니까 올해 증가 폭보다는 어차피 올해는 다 갔다고 보시면 돼서 12월 지금 이제 초순에서 중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645억죠. 그러면은 한 30% 정도 증가 추세죠.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 응용 장비를 만드는 이오 테크닉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레이저 어닐링 마커 등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385억인데 올해 883억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1300억 정도죠. 내년에도 한 50% 정도 뭐 한 40% 정도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 이 레이저 어닐링이 좀 고가 장비예요. 여기 보면은 올해부터 레이저 어닐링 이온 주입 등으로 반도체 표면에 생긴 결정 결합부를 레이저 열처리로 해서 수복하는 공정 장비 매출을 만드는데 이것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날 고가 장비인데 그죠? 그러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해서 내년 실적 그죠?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오 테크닉스 특히 이 주가가 보면은 2015년도인가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오 테크닉스요.
자, 이 월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5만 3천 주인데 이 당시 그러니까 2014년도 13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가 넘어갔었죠. 그리고 1,000억대 미만으로 내려왔다가 내년에 이제 한 1,000억대 정도, 그죠? 1,000억대 이상을 본다. 그러면 이 최고 고점, 그러니까 1,000억대가 매출이 나와서 주가가 15만 원 갔을 때죠. 최소한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최소한 15만 원까지도 우리가 이 이오테크닉스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뭐 역별 상태라고 봐야죠. 지금 현재 지금 가장 높이 있는 것이 이 120일 이동 평균선, 60일선, 21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더 미리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장이 안 좋다 해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이오테크닉스 뭐 11만 원 밑에서는 좀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관심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내년에는 또 최대 실적이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 실적이 좋아진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도 물론 좋아야 되고 내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에 아니면 올해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지만은 내년에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비주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유진테크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실적 보고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어차피 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9월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실적 부분 좋지만 지금 최근에서는 안 오른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유니셈도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좀 덜 오른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주가가 역사적 종합지수가 신고가 내고 막 가는 장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군도 괜찮은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올라갔다 쉬고 또 못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는 순환매 장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오테크닉스나 유니셈 정도 지금 상태에서 좀 장비주를 선택을 한다면 그죠? 저는 유니셈 그죠? 요 종목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두 종목의 장비주에서는 조금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본다면 유진테크 그 다음에 뭐 PSK, 원익, IPS 뭐 요 정도 순서대로 장비주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반도체로 넓혀 본다면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되는 이 부품주 월덱스 그리고 이 패키징 쪽인 네페스 이러한 종목군들 네페스는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 흑자 전환, 또 큰 폭의 흑자. 아마 내년에 지금 전망은 최대 영업이익 발생할 걸로 보죠. 네페스. 그렇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주고 장비는 이런 종목으로 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자, 삼성전기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 내년에도 더 좋아진다 그러죠. 왜? 저수익 사업은 다 중단하고 고부가 사업만 남겨서 집중 투자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크게 세 개 사업 부분이죠. MLCC에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 또 이 반도체 기판 그죠? 특히 이 FC, BGA 해갖고요. 이 플래치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그러한 반도체 기판인데 고성장이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 상당히 실적이 좋아져.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삼성전기는 사상 최대 실적에 나오는데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최대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 반도체 기판인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에 최상위 상단에 위치한 FC BGA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기가 수혜가 전망이 된다. 왜냐면 뭐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기업과 서버 업체 등이 주로 이 FC BGA 기판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죠? 이 FC BGA는 주로 전기 신호 교환이 많은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패키징에 활용되는 기판이다.
우리가 대덕전자도 강조해서 재미 많이 봤던 종목이에요. 대덕전자 최고 실적이 나온다 그랬어. 무슨 영향 때문에? FC BGA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지금 뭐 조정, 고점 돌파인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다. 그 중에 하나 역할이 FC BGA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FC BGA가 이 수요가 공급보다 2024년에는 40% 이상 부족할 걸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를 뭐 투자, 반도체 기판에 하는데 아마 이 FC BGA 쪽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 FC BGA 같은 경우는 제조 난이도가 높았어요. 기술 진입 장벽도 높아서 지금 현재 한 10개 업체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서 삼성전기, 최근에 반도체 기판 쪽에서 뭐 중소형 종목들은 신고가 나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보고 또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실적도 전체적으로도 최대 실적 기대되는다. 그럼 최소한 못 가도 뭐 20만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뭐 18만원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싸게 사서 뭐 16만원대 사신 분들은 상당히 좋지만은 지금 저는 사도 저는 좀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해서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이수장 증권 TV에서 보고 있는 주요 테마들이죠. 뭐 반도체, 2차 전지, K 콘텐츠 좀 조정을 지금 역사 신고가 돌파한 후에 좀 조정을 받지만 저는 목요일날 전후로 했으니까 저는 자꾸 선물 옵션 하면 또 장이 한번 바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때 상황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바뀌면 최근 조정을 받았던 K 콘텐츠들 한번 다시 움직임 나오고, 그리고 5G 종목은 좀 많이 올라간 HF가 지금 100% 올랐어요. 저점 대비 한 두세 달 만에. 근데 이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저는 이익을 좀 실현을 하고 좀 못 간 종목들, 뭐 RFHI라든지 뭐 서진, 이노와에서는 조금 좀 더 관심 있는데 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는 건 맞지 않나라는 생각 드리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고캠 바이오, 뭐 셀트리온, 자동차, 그죠? 자동차도 최근에 못 가는데 예, 저는 한번 움직일 때 됐어요. 이거 보면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2차 전지, K 콘텐츠, 그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좀 조정 양상을 받고 있고, 최근에 치고 가는 것이 반도체, 스마트폰, 5G들이 지금 강하게 좀 치고 나갔고, 이것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못 움직이는 바이오,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요 종목은 바닥권인데 저는 이쪽도 순환 매도라서 우리가 항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내가 뭐 투자 금액이 얼마 되건 저는 한 4종목에서 5종목의 포트를 구성을 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해서 한 4에서 5종목을 포트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은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요런 K 콘텐츠도 최근에 조정, 뭐 하이브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스타디오 드래곤 좀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아마 아까 말한 선물로 좀 만기 지나면 또 시장이 판이 바뀌면 요 종목군들로 다시 좀 매기가 이전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 비중이라든지 그 타이밍을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게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지금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포트폴리오라든지 그 비중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